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이 불러온 배드민턴계의 여지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협회가 만든 일부 규정이 안세영 선수를 찍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협회는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개정한 건 올해 2월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지도자와 선수 등을 국가대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기준에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결격 사유의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손봤습니다. 단식은 변화가 없지만 복식에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제외하거나 새롭게 뽑을 때 사실상 협회의 입김이 강해지는 규정들이 올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후 안세영과 협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 규정 개정이 안세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를 통한 공식 징계보다 더 낮은 수위의 자체 징계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일탈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을 뿐 안세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식 선수 선발 규정을 바꾼 데 대해서도 파트너가 랜덤으로 정해져 운이 크게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세영이 올림픽 종료 후 다시 입장 표명을 예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갈등의 원인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서울은 20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 중인데 앞으로 열흘은 더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환 기자,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네, 제가 있는 광화문 광장의 현재 온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인데도 잠시 서 있었더니 몸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 속 피서지를 찾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물놀이 하니까 재밌어요. 물총놀이 하고 싶어요. 저녁까지 그냥 발 좀 담그고 있다가 집에 귀가할 예정입니다. 물이 차가워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는 더 시원할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어젯밤까지 20일째 연속으로, 부산은 16일, 제주는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가장 긴 열대야는 지난 2018년 26일로 2위는 24일, 3위는 21일 순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면 역대 세 번째로 긴 열대야 기록 21일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열흘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가 2,077명 발생했고 이 중 19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도 극한 기후 때문에 이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린 차량 수백 대가 장난감처럼 휩쓸려서 땅에 거꾸로 박혔을 정도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한 골목에 2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쓸려 진흙더미에 마치 장난감처럼 박힌 겁니다. 좁은 길목까지 떠밀려온 한 차량은 도로에 아예 거꾸로 꽂혀 있습니다. 한 주민이 건물 앞까지 쌓인 진흙을 조심스럽게 밀어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내린 폭우로 중국 북서부 산시성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특히 산시성 예난시에는 시간당 최대 179mm의 비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물과 전기, 가스, 통신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주민들은 아직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서부 간수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내린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동네 가게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도저로 진흙을 퍼내는 등 단체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주민들 표정은 어둡습니다. 像咱们这个卫生院，全部进水，一时造成1楼部分设备损毁。 2주 전에도 산시성 샹러시에선 폭우로 대형 교량이 무너지며 1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텐진 등 북동부 지역에도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선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물이 실린 컨테이너선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선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잠시 후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발생했고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사방으로 치솟습니다. 옆에 있던 차량도 파편에 뒤덮입니다. 항구에서 떨어진 건물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화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 50분쯤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사낭 베이룬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YM 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둥밍호가 폭발했습니다. 사고는 배가 접안하던 중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화학 물질이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영상들을 보면 일부 파편은 수십 미터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주변 건물이 흔들리고 일부 창문도 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닝보시 해사국은 1차 조사 결과 부두 노동자와 선원 모두 안전하고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브라질에선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객 61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사고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떨어집니다. 주택가 사이로 보이는 파편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일대가 연기로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브라질 파라나주 카스카베우에서 상파울루주 과를뉴스를 향하던 중형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당국은 승무원 4명과 승객 57명, 탑승자 61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é agora é que não houve por parte da aeronave comunicação com os órgãos de controle de que haveria uma emergência, né? Preliminarmente, nós temos essa informação que não houve informação da aeronave, que a aeronave estaria com qualquer tipo de emergência que seja. 추락한 여객기는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지역 항공사 보이패스 소유로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참석 중이던 브라질 대통령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E que eu queria que todos se colocassem de pé para que a gente fizesse minuto de silêncio, porque acaba de cair avião na cidade de Vinhedo, São Paulo, com 58 passageiros e 4 tripulantes, e parece que todos morreram. Então eu queria pedir minuto de silêncio. 당국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허를 찔렀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탱크를 앞세워 러시아 본토를 급습해서 서울 절반 정도의 면적을 장악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본토에 등장한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 우크라이나군이 몰고 온 서방 탱크들이 연이은 포격에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독일이 제공한 장갑차를 끌고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 공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사흘간 쿠르스크 지역의 35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는데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도로 곳곳엔 뼈대만 남은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놓여 있고 주택가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Дрон над нами висел. Да, асфальт поднялся. Мы там заскочили во двор.
이번 공습엔 4개여 단이 넘는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지역을 점령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진격 중입니다. Стратегічний об'єкт «Газпром» в місті Суджа контролюється 99-м механізованим батальйоном 61-ї окремої степової бригади. 주요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장악해 향후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쇼핑몰에 미사일을 발사해 반격에 나서며 최소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월드 투어 중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장에서 테러를 계획했던 용의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입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시내 곳곳에 모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 (8일에서 1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오스트리아 빈 공연이 테러 위협으로 전격 취소되자 낙담한 팬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We came all the way from New York just to see Taylor Swift and we're so disappointed. But we're glad that she canceled the concert because, you know, better to go later and try and get tickets than be hurt. 오스트리아 정부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장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로 19살, 17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라크 국적의 18살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Das war der Hinweis vor wenigen Tagen, einen Treueschwur, konkret am 6. August, einen Treueschwur auf den IS abgelegt hat. 앞서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오스트리아 국적의 19살 용의자 역시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 외에 오스트리아 국적의 15살 청소년도 테러 모의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압록강 수해 현장을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이재민들을 평양으로 데려가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맨바닥에 앉아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8일 수천 개의 쌀 포대와 간식 등 지원 물자를 한아름 싣고 압록강 수해 현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주택을 새로 짓고 인프라를 보수하는 데 적어도 2-3달은 걸린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영해군인 등 취약계층들이 평양에서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막에까지 찾아오시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사배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를 눈물 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해 민심 위반을 막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민을 평양으로 데려와서 보호하는 건 최초의 사례고요. 수해가 발생한 27일 날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경축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수재민이 15,400여 명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통계까지 제시하며 남측 언론이 수해 피해를 날조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검찰이 몇 달째 도피 중인 50대 지명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이 수배자는 함께 있던 여성을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검찰 수사관들을 따돌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고 달아납니다. 다급한 듯 둘 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검찰 수사관들이 쫓습니다. 남녀가 탄 엘리베이터를 겨우 세운 수사관들.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벼랑간 여성의 목을 조른 채 흉기로 위협하며 계단으로 빠져나갑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남성은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50대 A씨, 검찰이 쫓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올 초 건강상 이유로 구속이 집행 정지돼 잠시 풀려났는데 이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한 유흥가 모텔에 투숙 중이라는 첩보를 접한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에 나섰다 그만 놓친 겁니다. 왜 그걸 못 잡은지 분명히 용방에 가다 놓고도 멍청하게 구경하고 있지. 인질로 잡혔던 40대 여성은 얼마 안 돼 모텔에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A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도주할 때 신발 안 신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짐 가지로 여자가 돌아온기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질했죠. 검찰과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여성이 도피를 도왔는지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춘우입니다.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0.08%보다 크게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같은 면허 취소 수치여도 0.2%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2%를 넘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처벌을 약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0.2% 이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형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에 대해 슈가 소속사 측은 현재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정확한 동선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 울상인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는 노쇼 사기, 먹튀 사기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 두 남성. 주방에 있는 업주를 보더니 태연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만두를 더 주문한 뒤 담배를 피고 오겠다며 나갔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액은 국밥과 음료수 등 3만 원 정도지만 먹튀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게 더 황당합니다. 비참하지.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의도적인 게 돼서 너무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거기 서글픈 거지. 대한민국 국방부 명의의 문서입니다. 육군 소위를 사칭한 남성이 광주시 한 도시락 가게에 도시락 400개를 주문하며 보내온 겁니다. 납품일이 다가오자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전투식량 납품업체에 결제해야 한다며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 가셔서 입금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 근처에 은행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결국 남성은 잠적했고 업주는 미리 만든 도시락 140만 원어치를 보육원에 기부하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3일 동안 장 본 것만 해도 200이 넘고 금토일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 예약도 못 받았고. 먹튀의 허위 주문이 기승이지만 피해 복구가 안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증이 번지자 현대차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3개 차종 가운데 1개 차종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기아차도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단종 차량까지 포함해 공개한 전기차 종류는 13개. 이 중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코나 1대고 나머지는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선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예, 홈페이지로 안내를 드리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어요. 기아 측은 아직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측은 채널A에 지금은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알려주고 있다며 조만간 기아도 홈페이지에 세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현재 전기차 6종을 판매 중입니다. 이 중 2개의 차종에만 중국산 CATL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심화되며 배터리 실명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배터리 실명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충전 커넥터가 많이 뜨거워지면 솔직히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보여주면 아무래도 조금은 덜 불안하고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벤츠코리아는 어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현장을 방문해 45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위로금 취지입니다. 지급 방법과 사용처는 피해자들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구하려면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서툰 일부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불법 대리 시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다함 기자입니다. 이곳은 토픽을 시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입니다. 토픽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인이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한 대리 시험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픽 대리 시험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국 거주 중국인 커뮤니티의 대리 시험을 검색했더니 문의글 수십 개가 뜹니다. 게시물에는 대리 시험을 도와준다며 중국 메신저의 아이디가 적힌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로 대리 시험을 문의했더니 브로커가 만나자고 합니다. 과거 대리 시험을 의뢰한 사람들의 수험표라며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줍니다. 他们都是留学生是吧？全是留学生，快速过，因为它上全是资料，突然看见一个认识的人，我们就麻烦了。 감독관에게 수익 절반을 줘서 매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들킬 일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如果他们抓了怎么办呢？这个你不用担心，是你直接把那考场全都定了，然后呢办的监督师是给付钱的必须。 또 다른 브로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시험장에 보내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我们给你匹配就是这样的，跟你对象了。但是我们是没有风险，我们是不会被抓的，你知道吧？ 시험을 치는 동안 많으면 3차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데 감독관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女性考生的话，可能按照考生的照片化妆，然后进入考场代替考试。如果是男性的话，可能做一样的发型。 의뢰인이 브로커에게 여권과 함께 시험 급수에 따라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건네면 브로커가 응시자를 고용해 대리 시험을 치는 구조입니다. 브로커가 그 그룹 채팅방을 통해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혹시 대리 시험 볼 생각이 없냐? 30에 40만 주겠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토픽 대리 시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86명에 이릅니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 원에 처해지고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속여가지고 했다는 위계이행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대리 수요자의 시험표를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국립국제교육원은 시험실에 감독관 2명씩 임의로 배치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다함입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을 떠나 인근 지역의 집을 구하는 탈서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2019년에 준공된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지난달 말 109제곱미터짜리가 9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매매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평소에 3개, 2개 되는 하여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7월 달에 한 7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냥 어차피 와서 사시더라고요. 강남 도심과 가까워 지리적 이점이 큰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은 30억, 50억 하니까 그쪽에서 선택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과천에 오시는 건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 인천으로 옮기는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총 16,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3만 명 넘게, 인천에는 14,900명 이상이 유입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20주 연속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값 속에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어서 먼 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좀 당장의 형편을 생각을 하자.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이사를 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서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는 최초로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서울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진짜 정치 안보겸 기자와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광복절 특사 복권 이 대상에 포함된 뒤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닌데요. 취재해보니까 측근들 통해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받아치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 재가도 안 났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사면에 대한 여당 대표의 반대는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반대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인데다 김 전 지사가 반성도 안 한다는 점, 복권으로 정치기를 열어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전 지사 특별 사면 받을 때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했었죠. 한 대표 법무부 장관 때도 반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이견이 또 노출된 거군요. 네, 친윤 인사들은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하면 되지 왜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냐, 당정 갈등 우려된다 비판했고요. 한 대표 측 당정 갈등 우려되면 아무 말도 못하냐 이렇게 맞섰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해준 복권을 왜 보수 대통령이 해주냐. 한 대표 측 보수 지지층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이런 반대 여론도 업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처음에는 이 야권 분열책이라는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잠룡 김경수 카드로 차기 권력 구도를 흔든 거라고 보는데요.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정치적인 카드 왜 지금 쓴 건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보다 김 전 지사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거죠. 친한계 인사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야권 분열보다 여권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돌아 여권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던 그때를 보는 것 같다고요. 야권 분열책이라고 썼는데 오히려 보수 진영을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슬아슬합니다. 확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13일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 의결이 될 예정이거든요. 휴가 다녀온 윤 대통령 다양한 여론을 보고받고 있고 최종 결정할 때까지 더 들을 거라고 합니다. 13일이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진짜 정치 안보겸 기자였습니다. 저희 뉴스 끝나면 이 열대야 피해서 시원한 야외로 나가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심 피서객들이 모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오늘 특별한 달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단비 기자, 네. 서울에만 뜨는 달, 서울 달이 떴습니까?
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스기구 이른바 서울달이 제 뒤 서울 여의도공원 하늘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름달처럼 보이시죠? 상공 130m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색적인 광경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달은 15분간 여의도 하늘에 머물며 서울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오는 23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 개장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탑승식에는 현장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 50명이 탈 예정입니다. 서울달은 현재 시범 운행 중으로 정식 개장되면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한 번에 30명까지 탈 수 있고요. 이용료는 어른 기준 25,000원입니다.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과 연결된 줄을 따라 떠오르는 방식이고 폭발 우려가 없는 헬륨가스를 이용하는 만큼 안전하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습식 폭염입니다. 곳곳이 폭염주의보로 하향 조정됐지만 체감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불어오는 수증기로 서쪽 지역은 열대야도 계속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는 오늘 밤까지, 중부는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소나기입니다. 5에서 40mm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속의 서쪽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제주는 5에서 40mm,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27도, 전주 26도를 보이며 서쪽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림픽 양궁 3관왕의 신화를 쓴 김우진 선수. 승리의 기쁨을 잠시 만끽할 만도 한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리패스는 없다. 다음 달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끝없는 경쟁이 오늘날 대한민국 양궁을 만들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세계 1위 원동력 공정한 경쟁.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